서울 강남의 한 요양병원 1인실. 72세 김영숙 씨는 떨리는 손으로 낡은 편지 봉투를 만지작거렸습니다. 35년 전 실종된 남편이 보낸 편지였죠. 어제 갑자기 도착한 이 편지가 모든 진실의 시작이었습니다. 영수가, 내가 떠난 지 35년이 지났구나. 이제야 진실을 말할 용기가 생겼다. 우리 딸 수진이. 사실은 편지를 읽던 영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1988년 여름 남편 박진수는 평소처럼 출근한다며 집을 나섰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죠. 경찰은 수사를 포기했고 주변에선 다른 여자와 도망쳤다고 수군거렸습니다. 홀로 남은 영숙은 7살 딸 수진이를 키우며 35년을 살았습니다. 미용실을 운영하며 악착같이 돈을 모아 딸을 의사로 만들었죠. 수진이는 지금 대학병원 과장이 되어 어머니를 극진히 모시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택배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발신인 주소는 캐나다 밴쿠버.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자 남편의 손글씨가 또렷했습니다. 영수가 죽기 전에 꼭 알려야 할 것이 있다. 수진이는 내 친딸이 아니야. 영숙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소리야? 내가 낳은 수진이가 남편의 딸이 아니라니? 편지는 계속되었습니다. 1987년 너의 일기장을 우연히 봤다. 거기엔 다른 남자와의 관계가 적혀 있었지. 그리고 수진이의 출생 시기를 계산해 보니 영숙은 편지를 놓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렇다 40여 년 전 단 한 번의 실수. 대학 동창회에서 만난 첫사랑과의 하룻밤. 그것을 남편이 알고 있었다니. 바로 그때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엄마, 저녁 드실 시간이에요. 수진이 환한 미소로 들어왔습니다. 42세가 된 딸은 여전히 아름답고 성실했죠. 엄마, 무슨 편지예요? 얼굴이 왜 그래요? 영숙은 급히 편지를 숨겼습니다. 하지만 수진의 눈은 이미 캐나다 우표를 봤죠. 해외에서 온 편지네요. 누구한테서? 그 순간 영숙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국제 전화였죠. 여보세요? 영수가 나야. 박진수. 35년 만에 듣는 남편의 목소리. 늙고 쉰 목소리였지만 분명 남편이었습니다. 당신, 정말 당신이야? 편지 받았죠? 이제 만나야 할 것 같소. 영숙은 수진을 보며 말했습니다. 수진아, 캐나다에 갈 일이 생겼다. 엄마 뜬금없이 캐나다라니요? 수진아, 아빠에게서 연락이 왔어. 살아있는 모양이야. 일주일 후 영숙과 수진은 밴쿠버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수진은 여전히 상황을 모른 채 어머니를 따라왔죠. 공항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던 백발의 노인. 35년의 세월이 느껴지는 얼굴이었지만 분명 박진수였습니다. 아빠,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35년 만의 재회였죠. 하지만 진수의 표정은 복잡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엔 또 다른 여성이 서 있었죠. 금발의 백인 여성과 그녀 옆에 30대 청년. 소개할 사람이 있다. 내 아내 로라와 아들 제임스다. 충격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영숙 모녀가 서로를 의지하며 힘들게 살아온 35년간 남편은 멀쩡히 캐나다에서 새 가정을 꾸리고 살았던 겁니다. 카페에 마주 앉은 5사람.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진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영수가 미안해. 비겁하게 도망쳤어. 하지만 수진이가 내 딸이 아니란 걸 알고 견딜 수가 없었어. 영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35년을 혼자 살게 했어? 수진이가 아빠 없이 자라게 했어? 수진이 충격에 떨며 물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내가 아빠 딸이 아니라니. 영숙은 떨리는 목소리로 35년 전 실수를 고백했습니다. 단 한 번의 방황, 그리고 그 결과 수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럼 내 친아버지는 누구예요? 영숙이 대답하려는 순간 진수가 말했습니다. 그 사람은 10년 전에 세상을 떠났어. 내가 계속 지켜봤거든. 놀라운 반전이었습니다. 진수는 35년간 한국 상황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사실
내가 떠난 진짜 이유는 다른 거였어. 진수가 낡은 서류를 꺼냈습니다. 35년 전 병원 진단서였죠. 난 불임이었어. 결혼 전부터 알고 있었지. 수진이를 가졌다고 했을 때 기적인 줄 알았어. 하지만 일기장을 보고 모든 게 무너졌지. 영숙은 충격에 말을 잃었습니다. 당신이 불임이었다고? 그래. 하지만 너에게 말할 수 없었어. 남자로서의 자존심 때문에. 수진이 갑자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히스테리컬한 웃음이었죠. 그러니까 35년간 서로 비밀을 숨기고 산 거네요. 엄마는 바람핀 걸, 아빠는 불임인 걸. 그때 로라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진수는 좋은 남편이었어요. 하지만 늘 한국에 두고 온 가족 얘기를 했죠. 특히 수진 씨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제임스도 덧붙였습니다. 아버지는 늘 한국에 딸이 있다고 자랑하셨어요. 의사가 됐다고 얼마나 자랑스러워하셨는지.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35년간 절 잊지 않으셨군요. 진수가 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피는 섞이지 않았지만 넌 영원히 내 딸이야. 내 소중한 딸로 7년을 함께 살았잖아. 그 기억은 진짜야. 영숙은 혼란스러운 마음을 다잡으며 물었습니다. 35년을 우리가 어떻게 지내는지 소식을 알고 있으면서도 아무 연락이 없다가 왜 지금에 와서 연락을 한 거예요? 진수가 가만히 침묵하다 말했습니다. 폐암 말기야. 3개월 시한부 판정을 받았어. 죽기 전에 진실을 말하고 싶었어. 충격적인 고백이었습니다. 수진이 의사의 본능으로 물었습니다. 한국에서 치료받으실래요? 제가 최고의 의료진을 연결해 드릴게요. 진수가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너한테 면목은 없지만 마지막은 고향에서 보내고 싶구나. 석 달 후 서울의 한 호스피스 병동. 진수는 영숙과 수진이 지켜보는 가운데 평화롭게 눈을 감았습니다. 로라와 제임스도 함께였죠. 장례식장엔 놀랍게도 많은 사람이 왔습니다. 35년 전 실종으로 처리됐던 사람의 장례식에 말이죠. 영숙은 영정 앞에서 중얼거렸습니다. 당신, 미워하면서도 그리웠어. 왜 떠난지도 모른 채 생사도 모르고 답답함과 그리움으로 보낸 35년이란 세월이 우릴 이렇게 만들었네. 수진이 어머니를 안았습니다. 엄마, 이제 모든 걸 알았고 서로 용서도 했으니 우리 새롭게 시작해요. 영숙이 딸을 보며 말했습니다. 그래, 엄마가 미안하다. 진실이 늦게 왔지만 이제야 모든 짐을 내려놓은 것 같구나. 그날 밤 영숙은 일기장에 적었습니다. 35년간의 거짓말이 끝났다. 서로를 속이고 살았지만 결국 우린 가족이었다. 피보다 진한 건 함께한 시간과 기억이었다. 혹시 여러분도 가족에게 숨긴 비밀이 있으신가요? 때론 진실이 아프더라도 용기 내어 마주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영숙 할머니는 이제 85세가 되었습니다. 매일 요양병원 정원을 산책하며 이렇게 말씀하시죠.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더라. 용서와 화해는 언제나 가능해. 오늘 이야기가 누군가에겐 용기가 되었길 바랍니다. 영숙 할머니의 늦은 화해가 여러분 마음에 어떤 울림을 주었는지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가족의 진정한 의미를 다시 생각해보게 하는 영숙 할머니의 35년 만의 화해. 이 특별한 용기에 따뜻한 응원 부탁드립니다. 황혼의 사랑 아픔 대신 짜릿한 복수 황로베사